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제리입니다. 네, 저희 좀 오랜만에 보죠. 오랜만인가요? 네, 네. 제 요즘 인생이 좀 복잡합니다. 뭐가 네, 이렇게 직장을 복잡하시죠? 지금 딱 한 달 됐거든요. 신입 직장인지. 1개월 차. 네, 가장 인생 첫 직장. 오, 네,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입사 지원을 해서 합격을 오, 하고 다니게 된 첫 직장 한 달 차인데요. 어떤 일은 정말 안 어렵습니다. 일은 정말 안 어려운데 왜냐하면 제가 원래 하던 일이라서 뭘 새롭게 배우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사람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뭐 1개월 차 만에 예, 인생을 다 배우셨네요. 역시? 인생 모든 게 정치라는 거를 진실되게 일하면은 망한다는 거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1개월 차에 사실은 일주일이면 느낍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참 저는 이게 뭐 가타부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되는데 안 된다고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눈치 뭐 밀당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냥 성실하게 소처럼 일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소처럼 일하는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여우처럼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조금 아쉬움을 조금 느끼는 순간 네, 바로 녹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음 먹었지. 본인 근황은 왜냐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씁쓸하고 이럴 때 너무 또 이렇게 좋은 기운을 맞으면 좋잖아요. 바로. 그래요? 저는 우울하고 싶은데요. 그런가요? 네, 우울해야 뭐 날아가죠. 뭐. 안 돼. 우울을 카트 치고. 알겠습니다. 바로 44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연호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임연호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일단은 지인 소개로 이제 신청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사연이 발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글솜씨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솜씨가 좋다기보다는 뭔가 내용이 좀 엄청나게 많아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게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051 FM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인생 레코드 부사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이제 발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들으시는 분들께서 얘가 사연을 잘 써야 뭐 여기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도록 정정을 맞죠. 저희는 맞죠. 부산이랑 일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그냥 부산에 여행 온 적이 있다 이래도 저희가 모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임연호님처럼 발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발을 들이밀 수 있는 인생 레코드. 혹시 부산. 임연호님은 별명이 있으신가요? 저는 연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임연호라는 이름을 조금 빠르게 부르게 되면 연호. 네, 연호하다가 나중에는 연호. 네. 문연호.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저 우울해집니다. 아까 기온을 좀 바꿔주신다고 커트해주셨는데 지금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사하구에 사세요. 어떻게 하시죠? 아니 적혀 있는데요. 뭘 어떻게 알아요? 저희 게스트 그냥 생으로 모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 40번째예요. 네, 지금 제가 웃음을 터뜨리기 위해서 제가 제리님은 어디 사시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게스트분들은 어디 사는지 알아요. 사실 대본에 다 적혀 있습니다. 사하구를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하구를 소개를 해달라. 사하구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왜 살기 좋은지 소개를 좀 부탁드린 건데 저희 사하구에는 다대포도 지금 저분 출마하시나요? 사하구 대표로 오신 거죠? 사하구 대표 임연호입니다. 네. 저희는 다대포도 있고 송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바닷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청정 바다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듣기로 사하구가 사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좀 다른 도시로 여겨지는 거리가 있다 여행을 보니까 지금 약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하구가 끝과 끝이거든요. 금정구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한 다리 건너면 부산 넘어가는데 예. 사하구에서 이 금정구로 오시는 길에 이 여행은 어땠는지. 사하구에서 금정구로 오는 여행은 좀 색다른 다른 곳을 간다는 느낌으로 저의 다른 인생을 걷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금정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는데. 와. 오늘 이분 문학소년입니다.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되게 이야기를 풀어가듯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하구에서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멀리서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으셔가지고 궁금한 거는 꼭 알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네, 그래서 사하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신가 봅니다. 네, 저희 금정구는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일단 금정구를 말씀드리자면 큰 도서관이 있다는 부분에서 참 문학으로 발전돼 있는 도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금정구 사는데 도서관을 안 금샘 가가지고. 도서관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금정구에 살지만 도서관을 안 가봤네요. 큰일이네요. 저는 금정구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도서관에 가끔씩 들리고 오.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구 자랑을 좀 해봤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하구가 더 나아 보이네요. 네. 네. 자, 초등학생 때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을 많이 해봤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집에 있던 카메라를 접하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디지털 카메라로 저희 어렸을 때부터 모습을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거를 만지게 되다가 사진 찍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좀 찍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동영상 기능도 있네 해가지고 동영상도 찍어보면서 가족들 추억을 좀 남겨드렸던 적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도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니까 DSLR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DV캠, HDV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깊게 파고들게 된 계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카메라 특집 방송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PD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한 달까지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하시면 또 우리 우피님도. 저도 오늘 지금 저기 DSLR 카메라를 살짝 들고 와봤어요. 원래 들고 있던 거고 저도 사진 동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매년 또 봄꽃, 여름꽃 1년 내내 꽃을 찍죠. 사진 찍는 사람들. 두 분 말씀 계속 나누세요. 저는 좀 가만히 있겠습니다. 정말 멋진 취미를 갖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좋은 듯 좀 어색하고 어색한 듯 또 친하고. 이게 오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밀당 느낌일까요? 좋은 것 같아요. 밀당이요? 곧 있으면 결혼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거랑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던져봤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싫어가지고.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계속 방송 끝까지 한번 밀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학생 때 편집과 노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주변의 편견에 부딪혀 접게 되셨다고. 어떤 편견이 있으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편집 같은 경우는 조금 중학생 말때 왔다고 하면은 노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듣고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좀 남한테 보여주기까지의 실력은 아니다 보니까 혼자 즐기는데 이거를 꿈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 드려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래는 현실로 생각하면 돈으로 먹고 살 직업이 안 된다. 너의 노래는? 제 노래 말고 이제 노래라는 직업이 자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직업을 가지는 건 어떠냐. 그렇게 하면서 찾던 게 이제 편집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편집도 제가 좀 배우면서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를 갖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 근데 고등학교에는 또 방송부라는 곳이 있어서 예. 방송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 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좀 더 디지털 카메라보다 좀 더 이제 그 DV 카메라라고 그 예. 테이프를 넣는 카메라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이렇게 넣어서 탁 닫는 건가요? 네, 그 좀 큰 거 말고 작은 네, 테이프가 있는데 그걸 닫아서 쓰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컴퓨터로 뽑아서 편집을 해보는데 네. 제가 선배들보다 잘하니까 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선배들은 잘하는 걸 찾으셨네. 네, 선배들은 그걸 뽑는 법도 몰랐고 편집하는 법도 모르셨다 보니까 저는 궁금하면 못 찾는다 했잖아요. 어떻게든 책을 뒤져서라도 한번 찾아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보다 앞서서 나가고 처음으로 부산 관광 UCC라는 걸 처음 내봤어요. 떨어질 거 생각하고 내보았었는데 장려상을 받았었습니다. 와. 네, 지금 인생 새 컷으로 바로 들어간 것 같은 네. 느낌인데 성공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와. 아, 제가 너무 앞서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예. 이게 후추를 치는 거죠. 아, 네, 더 노시라고. 예. 네. 그래가지고 또 관광 UCC가 잘 되니까 한 번 더 넣어보고 또 부산 경상대학교에서 학교 UCC라는 거를 이제 콘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네. 네, 저희 학교 소개를 보여주면서 일단 입상을 또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쪽 교수님한테 잘 보이셔가지고 네. 대학까지 조금 부산 경상대학교로 이어졌던 내용이 있습니다. 와, 연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접하게 된 게 시작이 돼서 그 진로의 길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잘 밟아져 간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떠신가요, 지금? 네?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 친구가 이런 과거를 보냈구나. 예. 네, 원래 좀 알던 지인이다 보니까. 예. 사실 원래 알던 얘기라서. 예.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네. 모르는 척 하셔야죠. 뭐척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아니 너무 본인만 편하게 느끼면 네, 저는 알고 있는 게 뭐 상관은 없죠. 네. 와, 입상도 하시고 이런 능력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신 연호님의 인생을 오늘 정성스럽게 남겨보도록 할까요? 네. 네. 가시죠.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이미 인생 얘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몇 %일지 더 궁금해집니다. 자,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지 숫자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을 샀는데 네네. 그림은 그리고 있어요. 근데 뭘 그려야 될지 아직 정확하게 이제 계획을 못 세웠다. 일단은 그려보곤 있다 이렇게 네. 하나하나 뭐 선도 그어보고 예. 네, 크레파스가 무슨 색인지 궁금해서 하나씩 다 칠해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려나갈 이야기가 80%나 남았다고 저희가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80%를 제가 못 해본 걸로 더 채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20%에서 기록해보는 연호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네,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을 3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2등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네,
이게 제가 베스트 장면으로 뽑은 이유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부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방송부가 인식이 꼴통만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오. 평소에도 이제 약간 좀 모범생으로 반에서도 알려져 있고 네. 선생님들도 성적을 잘 받으니까 뭐 열심히 한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던 친구인데 이제 방송부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굳고 말리셨어요. 너 거기 들어가면 왜 들어가려는 거야? 저 카메라에 관심이 많다.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마저도 너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거 안 하고도 취미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직업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하고 싶습니다. 끝내 설득 끝에 들어갔는데 이제 네. 조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성적 유지를 하면서 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나와라. 언제든 돌아와도 되니까 돌아오너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네. 근데 들어갔을 때 왜 그런 소리 들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죠? 수업을 안 들어갑니다. 수업을 왜 안 들어갔죠? 그 학교에서 방송을 해야 되거나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해요. 방송부 안에서. 네, 저희가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시청각실이나 이런 다른 데로 이동해서 그 영상을 틀어줘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좀 그 수업에 원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희 방송부장 선생님께서도 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예 못 들어간다기보다 이 방송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잠시 또 자리 비울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생 때 방송부를 했었는데 그 시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라던가 어떤 학교에 일어나는 노동들을 학생들이 직접 학교의 주인은 너희다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맞습니다. 네, 대가 없는 노동을 바랬던 이런 분위기였죠. 네. 그래서 사실 요즘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학생들 수업권이 중요한데 네, 담당 선생님이 준비를 해놓고 애들이 체험을 하는 식으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방송부를 하면 아무래도 뭐 조회라고 하나요? 아침에 예전 말로 아침 조회. 아침 조회 전에 이제 막간에 이제 아침 방송이 나올 때 그럴 때 방송부들이 또 방송실에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또 점심 시간에 뭐 라디오 사연처럼 이렇게 하거나 음악을 틀어주거나 그럴 때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랬던 걸로 살짝 기억이 나는데 연호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많이 못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의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또 꿀팁 지식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조회 종례 문화가 어디서 오신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왔나요? 네. 일제강점기에 네, 통치에 굉장히 유리한 체계였습니다. 조회 종례라는 말 자체가 일본어고요. 그 순사들이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일제 상상하시면 딱 떠오르시죠, 이미지가. 네. 모아놓고 군기 잡는 거예요. 네. 권력을 이렇게 내가 너희 윗사람이다. 뭐 선후배 문화라든지 이제 방송부에 들어가면은 그런 조회 종례 준비하고 이런 그 노동을 학생들이 하는 것 역시나 사실은 일제 전에는 없었던 문화예요.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많이 바뀌었죠. 조회 종례가 없나요? 제가 그 뒤로는 가본 적은 많이 없어가지고요.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네, 없어졌고 그런 조회 종례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게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문화 운동이 저기 교육감 변경되셨을 때 한번 있었던 걸로 바로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니 또 이 방송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전교 2등까지 성적을 받기도 하고 뭔가 스토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방송부를 하면서 일어났던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뒤에 더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처음 이제 1학년 1학기 때 제가 전교에서 7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내가 방송부 활동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수업을 안 보낸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몰래 뒤쪽에 창고 공간이 있는데 안 볼 때 쉬는 시간에 친구들한테 올라가가지고 범위 어디까지야? 어디까지 배웠어? 이제 메모한 거 가져와서 요약하고 이렇게 네, 이 사람들하고 같아지기 싫었거든요. 네. 공부도 안 하고 또 안 들어가는데 일이 없는 날도 안 들어가요. 근데 선배들이 저를 못 들어가게 해요. 그게 조금 별로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거를 달성을 하려면 뒤쪽에서 공부를 따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거는 터치를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으셨구나. 공부를 하든 말든 그거에서는. 네. 그냥 뒤에서 다행이네. 네, 선 정리할게요 하고 그냥 데려가가지고 공부하고. 야, 이 또 조그마한 그 공간 속에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성적을 또 유지하지 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게 살짝만 들었을 때 선배분들이 이제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한 경우가 있다. 이것만 들었어도 이 성적을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방송부장님이 조금 도움을 주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이제 방송부장님도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자기 과목 가르칠 때는 내려와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시험지 답을 알려준 건 아니고 시험 범위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면 될 거야. 네, 딱 그 정도까지 해주셔서 전교 2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또 주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의 최대 업적은 전교 2등도 있지만 방송부 인식을 바꿨다. 이게 제일 큰 업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방송부는 이제 꼴통이 가는 데가 아니다. 전교 2등이 있다. 네, 머리를 좀 쓰는 애들이 가는 데다. 뭐 실상은 아니지만 제가 앞장서서 그 계기가 됐네요. 네. 이제 편집도 하고 상도 타고 제가 또 고등학교에서 장학금도 타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부 인식이 확 갑자기 오르는 계기가 되었고 모든 선생님들이 방송부를 조금 안 좋은 인식에서 좋은 인식으로 바꾸었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야, 준호님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게 너무 힘든데 개인이 어떠한 뭔가의 그런 분위기나 인식을 바꾼다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 좀 감히 상상은 사실 안 되지만 혼자서 하셨는데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그 주변에서 어른들 뭐 주위의 친구들도 아마 다 인식이 변한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좀 이런 연호님 같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려는 친구들이 조금 들어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방송부에. 어떻나요? 그 뒤로는 아니에요. 끝! 전설이 되셨네요. 네, 딱 그냥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방송부의 전설이 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교무실 옆으로 방송부가 옮겨졌다고 들었어요. 너무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라는 인식이 갑자기 또 생겨버려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전설로 이렇게 또 남으실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점도 있죠. 네. 이거를 못 이어줬구나. 그렇죠. 근데 혼자서는 사실 뭔가를 바꿀 수 있을지언정 유지를 하려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뭔가에.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큰 수확을 했던 경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부 할 때는 그럼 어떤 역할로 주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부장 역할로. 네, 선생님 바로 밑에서 모든 걸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모든 걸 총괄을 했다는 거는 뭐 녹음, 녹화 모든 걸 하실 줄 아셨다는 건가요? 이제 녹음은 녹음 장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로 녹화를 한다는 개념이 컸고요. 이제 아침 조례 시간에 저희가 항상 한자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한자 방송을 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제가 한자 책을 보면서 한자 글을 다 바꿔놔야 돼요. 네,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항상 제가 7시에 와서 다 했었고 그 방송 이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 있으실 때 그 카메라 세팅도 다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니까
뭐 저 1시간 일찍 와서 먼저 미리 준비해두고 네. 시켜도 되는데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체험을 먼저 해주자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저만 하고 네, 저밖에 모르니까 네, 알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저 혼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챙기게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을 혼자 하다 보면 힘들긴 한데 또 자기 능력이 또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네. 혹시 또 이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제 속마음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십니다. 네. 제가 상을 타오건 네. 장학금을 타오던 네. 앞에서는 잘했네, 그렇네. 근데 이 말이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기뻐해 주실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것보다 내 가족이 나를 엄청나게 챙겨주신다 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 잘했네, 다음에도 그렇게 해보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거보다 더 큰 상품 받아오든지 이렇게 무심한 척 이렇게 던지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운전을 할 나이가 되니까 네.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술을 이제 많이 드시러 다니시면서 네. 친구분들 못 만났던 분들 만나러 다니시면서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모르는 번호로. 너희 아버지 술 취하셨다, 모셔가라. 그런데 솔직히 20살 때는 좀 귀찮잖아요. 네,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놀고 싶은데. 네. 이제 게임을 하다가 알겠어요 하고 아버지를 모시러 갔어요. 모시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이 네가 그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장남이가 평소에는 무뚝뚝한 아버지셨는데 장남 얘기를 하시는데 울컥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어리둥절했죠. 뭐지?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던가요? 아니 뭐 네가 집에서 모든 행사나 이런 것도 다 다니는 것도 기특하다 하고 이번에 상도 탔다면서 장학금도 타고 아버지가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시더라. 우리는 기가 달았다. 예. 와, 그때는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너무 기분도 좋고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울컥했어요. 제가 상처받았다 했잖아요. 네, 네. 아빠를 생각을 못했던 걸까? 아빠는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빠도 아빠인데 아빠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서툴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니한테 좀 무뚝뚝한 것도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릴 때 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아빠가 더 칭찬 받고 싶고 그러죠. 술 먹고 나한테 좀 한탄하시는 건가? 근데 또 그거를 티는 낼 수 없으니까 네. 아빠도 힘드셨겠네요.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끝냈던 적이 있는데 문득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근데 그래도 마지못해 앞에서라도 웃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남겼던 에피소드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던 그러네요. 에피소드였습니다. 내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자신을 잡으시고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해주시다가 정말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친구들 앞에서 쏟아 부으시고 네. 친구들은 아들을 정말 사랑하나 보다를 알고 있었고 나만 모르고 있었나 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셔서 너무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때 이후로 아버지랑 좀 더 말을 편하게 하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랑 저랑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네네. 한블리라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고 아, 있어요. 예. 저도 운전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운전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얘기하면서 토론을 해요.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빠 나는 저거 생각했을 때 한 7대3 정도 돼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 같아. 아버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빠 경험상 몇 대 몇이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아버지랑 대화가 많이 늘어나면서 집에서는 제일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계기가 돼서 점점점 아버지랑 네. 허물어지게 됐네요, 관계가.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조그마한 순간들을 상대도 나도 놓치지 않고 이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주는 거. 네. 그리고 본인도 아버지도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서라도 이렇게 마음을 드러낸 그런 것들이 두 분이 가까워지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아버지랑 가깝나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준호 씨는 어떠세요? 뭐 저도 이런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시절 아버님들도 다 초보 아버님들인데 또 가정을 이때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참 이 안타까운 시기를 살아온 거는 나보다 더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네. 예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오. 보니까 네. 좀 어떨까 내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저희들이 20대 뭐 30대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서 가족,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이해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또 각자의 또 가족, 부모님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조금 됐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러면 세 번째 베스트 장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네. BCY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 좀 방황을 했어요. 그 버스킹도 나가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네.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예. 막상 들어와서 해보니까 다 엉망이더라고요. 너무 엉망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지? 이 생각으로 노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보컬 잠시만요.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예. 보컬 트레이너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네. 저희 그쪽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끼리 예. 팀을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네네. 수업이 끝나고 원래는 4명이었는데 한 명은 자기는 이제 다른 일을 좀 해야 돼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3명이 남았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인연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수호별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수호별이라는 팀은 각자의 마지막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으로 좀 흔치 않은 이제 혼성 보컬 그룹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 이 팀에도 일화가 있는 게 처음에 이제 저랑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예. 그 여자분이 이거를 우리랑 하자고 하면 할까? 겁을 처음부터 저희는 먹었어요. 처음에 그 형님이랑 저랑 듀엣 팀을 만들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알게 된 친구였고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네. 우리 이렇게 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해볼 생각이 있느냐. 너무 좋다면서 자기도 꿈이 가수다.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랑 하면 뭐든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형님과 저랑 그 친구랑 셋이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저희 PCY 대표님께서 프로듀싱을 해주시겠다고 세 명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프로듀싱 해주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숙제를 내주신 게 먼저 친해져라. 네. 먼저 친해지고 그 다음을 시작해보자 하셔가지고 네. 세 명이서 처음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갔던 데가 찜질방입니다.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따뜻하고. 네. 찜질방을 갔는데 처음에 찜질방 권유를 했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가자고 하면 갈까? 좀 무리한 거. 너무 처음 친해지는 건데 얘는 좋아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봤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찜질방 좋아한다고. 그래서 됐다. 그러면은 가서 놀아보자 하고 이제 찜질방 들어가가지고 막 뜨끈하게 지지고 이제 뭐 네. 서로 어떻게 팀을 꾸려나갈지 얘기를 네. 해보면서 팀 이름이 아직 그때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팀 이름을 좀 생각해보면서 해보자 하고 이제 찜질방에서 또 밥도 먹고 또 나와가지고 코인 노래방도 가보고 코인 노래방 갔다가 이제 제가 운전을 좋아하니까 기장 드라이브도 가보고 이러면서 점점 가까워지셨네요. 엄청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서로 부르는 애칭들이 있는데 이게 여자분은 저희 중에서 제일 막내여서 막내 동생, 저는 작은 오빠, 그리고 행님은 큰 오빠. 가족이 된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가족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엄청 끈끈해졌습니다. 네, 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팀 이름을 지어보자 해가지고 막 여러 개 나왔어요. 막 저희 행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too big, too big once more 해가지고 이렇게도 지어보고 막 영어를 엄청 넣어도 보고 그래서 막 백조 느낌으로 가서 스월로우도 넣어보고 오만 걸 다 했는데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냥 이름 마지막 따서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다가 배치를 처음에는 별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보다가 각자 이름을 하나씩 넣으셨군요. 마지막 이름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수호별. 괜찮은데요, 수호별? 네, 너무 느낌이 좋다. 이름도 네. 부르기 편하고 이게 사람들한테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름이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우리 수호별로 합시다 하고 그 로고도 후딱 만들어내고 이제 피디님이 이름도 만들어줬고 하니까 제대로 음악 수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음악 수업을 하면서 더 돈독해진 팀이어서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세 번째로는 수호별을 네. 결성한 게 큰 에피소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족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 수호별 팀이 결성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은 8개월 정도 됐는데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원래로는 이번 연도부터 제대로 된 활동을 하자고 했는데 네. 제가 약간 좀 노력과 실력 부족으로 조금 잠정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면서 조금 슬픈 에피소드도 동시에 되는. 네. 뭔가 이제 지금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약간 지금 활동에 조금 기간이 제가 그 프로듀서인데요. 예. 뭐 어차피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차피 다 아실 테니까. 네.
그 사실 뭐 본인 노력 부족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러면 또 암울하고 네. 사실 제일 큰 그 원인은 건강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연호 친구가 사실 지금도 이렇게 뭔가 인생으로 치면 건강이 가장 안 좋은 시기가 아닐까. 어떤 뭐 삶에 치여서라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로 또 정으로 다른 문제들을 커버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지킬 기회를 좀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열심히 제가 추천해준 병원들을 다니면서 건강에 이게 숨어있던 문제들을 네. 속속들이 찾고 이제 재기를 좀 꿈꾸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나중에 또 극복을 네. 하고 나서 한 번 더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뭔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이걸 해나가야지 하고 할 때 또 이렇게 하나의 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산은 넘어가면 되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넘어가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잘 넘으셔서 또 수호별이 계속 이렇게 노래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연호님의 인생 3컷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야, 이게 극복 이야기가 네. 더 많아요. 베스트보다. 오, 우와. 아주 그 뭔가 삶이 네. 극복의 와.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네. 원래 삶은 극복의 연속이죠. 예. 아, 그런가요? 예. 너무 힘든데요. 매일매일 극복하는 게 삶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 극복하고 싶습니다. 예. 좀 무너지고 싶네요. 무너져도 되죠. 무너지면 또 다시 극복하면 되죠. 자꾸 또 극복을 해야 네, 돼요. 또 극복. 저는 그냥 바닥에 예, 붙어있는 후라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게 원래 네. 숨을 쉬는 것도 저는 극복이라 생각해요. 아, 저는 콧구멍이 커가지고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 가지 극복의 사연을 가지신 연호님의 극복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네. 인간 탑쌓기 이게 뭔가요? 네. 이게 뭐죠? 인생이 극복의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좀 엽기적인 예. 극복입니다. 이게 뭐죠? 네.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예. 축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축구를 하면은 이제 골키퍼를 주로 하는데 공을 이제 맞고 차고 하다 보니까 예. 담이 엄청 높은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오. 그게 삼성중학교라고 있는데 예. 거기는 이제 담으로 공이 올라갔다고 하면 위에서 내려가기도 경사가 애매하고 오. 밑에서 올라가기도 너무 애매한 네네네. 구간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하필이면 공을 맞고 차다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오. 그래서 친구들하고 저 공을 서로 돈 모아가지고 비싸게 산 건데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제 회의를 했죠. 딱 앉아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될까? 탑을 쌓을까? 밑에 누가 할 건데? 근데 이제 밑에 누가 할 건데 하는데 동시에 저를 조는 거예요. 탑이라면 이렇게 누워서 탑을 쌓는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아닌가? 일어서서. 일어서서 어깨 위로. 저희 퍼포먼스 팀들이 하는 예. 것처럼 어깨에 바로 위로. 올라가고 또 한 올리고 명씩. 또 올리고. 오. 네. 총 5명이었거든요. 오, 예. 와, 상당한 높이였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전부 다 저를 쳐다보니까 왜 나를 보냐? 뭐- 가장 건강한 몸을 갖고 계셨나 봐요. 아니 덩치가 덩치가 있고 키도 크고. 이제 그때 당시 친구들보다는 제가 힘이 강했으니까 너 잘 버틸 것 같아서. 잘 버텨야죠. 맨 밑에 있는. 그게 분이. 이유가 되냐? 이런. 그게 중요한 이유 아니었을까요? 예? 아니, 저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 그거는 또 근데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일단 해보자. 해보자. 안 되면 버리는 거고. 예. 되면 해보자고 이제 처음에 제가 딱 밑에서 네. 벽에 대고 이런 식으로 서 있고 예. 위에 가벼운 친구가 올라가면 되니까 예. 저보다 이제 좀 조금 무거운 애가 무거운. 올라가는데 이때부터 위기였어요. 오.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 오. 근데 위로 또 이제 예. 그 애보단 가벼운 애가 올라가는데 두 번째. 이제 저한테 그때까지는 괜찮았나요? 아니요 그때부터도 더 흔들리지 다리가. 예.
근데 이건 무너지면 얘들 다 다치니까. 그렇죠. 4명, 5명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버틴 거예요. 와. 그래서 야, 공 구했다 어. 하고 마지막 2명, 어. 3명, 2명, 1명 또 딱 내려올 내려오고 때까지 나니까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 네, 네.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쓰러진 거예요. 야. 얘를 누워가지고 어. 나의 죽음을 저기 하지 마라. 어깨는 괜찮으셨나요? 네, 어깨에 문제 없었고 오. 다리도 문제 없이 다행이다. 3분 쉬다가 다시 또 축구를 다행이다. 우와. 했던 일화가 있는데 이게 혹시 이게 어느 시절 때 이야기인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네, 때요. 중학교가 아니고 철도 씹어먹는 고등학교 시절.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몸무게가 70kg였었거든요. 운동을 좀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했습니다. 농구도 하고 그 이제 축구도 하고 탁구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활동량이 엄청 많았던 시기여서 좀 살이 많이 빠지고 근육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싶었어요. 오. 어떠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간 탑 없으세요? 뭐 흔한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저는 예. 지금 못 걸었어요. 어. 네, 저 안 그래도 무릎 안 좋은데 예. 죄송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려고 하더라도 예. 자발적으로는 절대 못해요. 아니 진짜 인간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아이디어가 또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공 넘어가면은 네. 어떻게 꺼내실 건가요? 일단 뭐 짝대기로 하거나 아니면 8m나 사다리를 된다고 하는데. 8m면은 네. 이제 그냥 버리죠. 네. 새로 다른 사죠. 선택을 하신 두 분입니다. 차라리 그 인간 네. 탑을 쌓을 실력으로 어. 알바를 해가지고 공을 사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리고 저희 집은 또 저 네. 친구가 8m 위치에 공을 날렸다 했잖아요. 네. 그럼 저희 집은 이제 그 담장을 넘어서 넘어오는 공이 오는 곳에 있었거든요. 예. 저희 집은 공이 많았습니다. 아. 하루에 3개씩 넘어오고. 여기서 보낸 공을 여기서 다 받으셨다는. 네, 그런 곳에 천의 위치에. 아, 이렇게 네. 또 인연이 되시구나. 그 당시에 아마 조금만 네. 경제가 힘들었어도 제가 그 공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텐데 그 어린 공은 다 적에 어디 갔나요 지금? 어떻게 또 잘 썼습니다. 아, 네. 또 많이 잘 사용하셨구나. 썼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공이 오고 가고 하는 예.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와, 아니 저는 인간 탑을 쌓는다니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아무래도 여자들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남자 고등학생들은 힘도 조금 세고 그래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와. 네, 그래도 이거를 이제 극복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네. 친구들하고 둘러 앉아서 서로 생각을 얘기하고 그게 하나로 뭉쳐졌을 때 이게 극복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 일화를 적어보았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탑을 쌓아서 공을 꺼냈다는 것도 극복하십시오. 네, 잠시만 극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그 예. 방송 시작 전에 제리님께서 예. 게스트분께 혹시 휴대폰 매너무드 하셨나 어.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리님께서 이렇게 예. 네, 무음 우울함에 빠지셨습니다. 무음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이렇게 전화는 아니시고요. 제가 일부러 또 무음 버튼을 안 눌렀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게스트님이 웃으시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또 스무스 지장을 문제이시고 드린 지금. 점은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예. 이렇게 마무리를, 네. 네. 네, 두 번째 예. 이야기 노래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예. 두 번째 에피소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음. 에피소드는 네. 제가 이제 구원 투수는 아니고 구원 예. 골키퍼로 활약했던 내용입니다. 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방송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방송부를 하면서 동시에 축구 동아리에서 음. 골키퍼를 맡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날은 또 행사도 있고 행사에 축구 대회도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앰프도 나르고 예. 경기도 참여하고 바쁘셨다. 네. 저 이제 끝나면은 또 앰프 올리고 막 이렇게 한 3일을 이제 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과가 예. 어떻게 보다 하다 보니까 우승까지 달리게 되었습니다. 오. 네. 저 말고도 이제 골키퍼가 한 명 더 있었고 예.
이제 걔는 이제 1학년이고 저는 그때 당시 3학년이었고 물려주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제 방송부 장비 옮기고 하면은 사람이 살짝 녹초가 됩니다. 앰프 하나당 막 30kg 되고 막 40kg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운동장으로 내렸다 올렸다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진맥진 돼가지고 방송부실에서 어차피 그날은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간이 침대가 있어서 간이 침대에 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갑자기 바깥에서 문이 쾅쾅쾅 닫히고 들어오더만 연호야 선생님이신 거예요. 네. 골키퍼를 좀 해야겠다. 한 명 있잖아요. 1학년. 걔 키우려고 저 일부러 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3학년 중에서도 슛킥이 센 애가 있어요. 아, 예. 걔가 찬 공이 네. 그 1학년에 안 좋은 부위에 맞게 되면서 119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 킥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노린 거죠. 네, 노린 겁니다. 네. 아 이거 안 나가면은 골키퍼가 없다. 좀 어떻게 안 되겠네. 야, 이 교체 골키퍼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안 맞으리라는 그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 잘 차는 애가 또 상대편 팀이기도 했고요. 예. 아 근데 저는 그 친구 거를 많이 막아봤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보자. 걔는 오늘 나한테 진다 이런 생각으로 출전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출전을 하게 돼가지고 처음에 한 골을 먹히는 상황으로 지고 있었어요. 헤딩골이 먹혀가지고 아니다. 그래도 이겨보자 하면서 친구들하고 다시 다짐하고 해서 친구들이 한 골 넣다 보니까 2대1 상황이 되었는데 총 2가지가 있었습니다. 프리킥이 하나 있었고 페널티킥이 하나 나왔었는데 프리킥 같은 경우는 너무 자리가 좋았어요. 근데 항상 제가 친구들하고 주말이나 이럴 때 연습을 했던 게 페널티킥하고 프리킥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연습 성과를 한번 내보자 해서 프리킥을 찼는데 진짜 구석까지 들어오는 가마차기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막아냈고 두 번째로는 페널티킥이 솔직하게 아닌 건데 페널티킥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근데 그 선생님이 또 편파적이셨던 게 다른 과 선생님이셨습니다. 이기는 걸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보고 약간 좀 눈빛으로 압도하자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쳐다를 봤는데 원래 그 친구가 통했는지 잘못 차더라고요. 통했다. 네. 그래서 제 손으로 들어왔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 끌기 좀 하면서 2분 남고 1분 남고 경기 종료가 되어서 저희 과가 우승을 하게 됐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 에피소드에서 극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친구가 저 동생이 그렇게 없어짐으로써 나를 필요로 했다. 근데 나는 이거를 이기고자 한 골이 먹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극복의 순간이지 않았나 싶어서 에피소드로 넣었어요. 이거를. 와, 갑자기 이제 출전하게 된 경기에서 진짜 내 몫을 다 해내신 그런 준비도 안 되셨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도 그 순간에 이제 몰입을 해서 너무나 또 이렇게 팀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여를 하셨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사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자리를 맡았는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또 결과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끌어냈다는 거는 와 대단한 집중력으로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마음이 왜 웃으시죠? 아니까 이거는 어디 말 갑자기
아, 제가 그랬나요? 네. 제가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네요. 이거 아니 인식이 그리고 안 저한테 돼. 왜 짜증을 내신 거예요? 아니 갑자기 본인이 웃으셔서 갑자기 북한 사투리를 써놓고 아니 갑자기 네. 웃으셔서 왜 그러시지? 아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때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예. 또 몰골이 웃겼던 게요. 네. 자다가 일어났다 했잖아요. 머리가 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막 세둥지기를 하고서 축구를 하셨구나 이렇게. 이게 시간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급하게 투입했기 3분인가 때문에. 2분 남겨놓고 이제 저한테 오셔서 하는 예. 거예요. 네.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예. 아니, 거의 뭐 진짜로. 라면도 안 익을 오. 시간인데 네. 그러네요. 네. 와, 급박한 순간 속에서 그 선생님의 선택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연호님을 이렇게 픽하셔서 네. 야 너가 나가봐라 해서 결국에는 팀의 승리까지 이끌게 된. 네. 와, 이거는 그냥 그러려고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맞죠? 기분 좋았던 네, 날입니다. 너무 신나했을 것 같아요. 그 축구팀들도 우와 연호가 갑자기 투입돼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텐데 네. 결국 승리까지 이끌었다니 참 동화 같은 하루였던 진짜 게요. 그런 것 같아요. 구름이 껴 있다가 이기고 나니까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구름까지 기가 막히게 이런 거를 또 기억 보정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아니 실제로 또 구름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원래 구름이 지나가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가 떴다 구름이 꼈다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걸 동화처럼 표현해 본 겁니다. 아, 예. 아니 근데 승리를 할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사람들 네. 어떡하죠? 너무 이 051 FM 네. 스튜디오에 오면 늘 아름다움을 강요당합니다. 저는 강요한 적이 저도 오늘 없어요. 집에 갈 때 햇살이 아마 저녁 8시에 햇살이 올 것 같아요. 저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강요한 적이 없어요. 예.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사실 하루 종일 이제 구름이 많이 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또 오늘은 비가 왔죠 어제는. 네, 네. 오늘은 또 햇빛이 이렇게 너무 쨍하니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연호님 오신다고 구름이 다 갔어요 또. 아, 네, 어제까지 가득하던 구름이. 사실 어제 연호님 비 때문에 공연 출연을 못했는데 어. 오늘은 또 해가 뭐가 더 나은 거죠? 오늘의 해가 떴다는 게 중요한 거. 저희가 사실 네. 이게 섞일 수 없는 T와 F의 조합이거든요. 저희 창과 방패의 DJ라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늘 이럽니다. 저는 창과 방패 다 들고 있습니다. 오, 예. 네, 어디 숨겨두셨죠? 네. 네, 버스킹은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 저녁 때도 하신다고. 그렇죠. 오늘 하니까. 네. 네. 오늘 좋은 날에 더 멋지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극복의 순간에 노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네. 없네요. 예, 일단은 들어볼게요. 네, 대학교 MT에서 있었던 짜릿한 어떤 게 있죠? 짜릿한 승부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승부사가 그렇게 짜릿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학교 때 제가 학회장이었고요. 학회장이어서 이제 OT를 가게 되었는데 네. OT를 갈 때는 항상 저희 과는 예체능이다 보니까 예체능과들끼리 묶어서 갔습니다. 오. 묶어서 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인사를 하고 거기서 또 찢어져요. 자기네들 과는 자기네들 과끼리 그렇죠. OT하고 저희 예. 과끼리 했는데 이번에는 그쪽 학회장과 저랑 조금 친했어가지고 같이 하는 걸 해보는 건 어떻냐. 그래서 축구부터 해가지고 5만 게임을 그 여러 가지 게임을 같이 네. 하셨네요. 오.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에 네. 술을 걸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제 술은 이제 보드카였는데 그 이제 20살 갓된 애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게 자기가 못 먹어본 술 아니겠습니까? 외국어 적혀 있고 뭐. 네. 또 뭐 보드카는 뭐 생으로 먹으면 좀 안 좋긴 하지만 오, 예. 근데 친구들은 못 모르고 뭐 생으로 먹어보겠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마지막 게임을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팔씨름으로 승부를 내자 5대5. 네네. 오. 이제 저는 저희 과가 그래도 카메라 장비 들고 다니고 뭐 아래서부터 위로 물건도 많이 들어 올리고 하니까 충분히 완력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힘 좋은 애들로 4명 뽑고 그냥 저는 예의상 5번째로 넣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쪽 과에서 원탑이었나 봐요 팔씨름이.
그냥 4명이 싹 다 져버린 거예요. 야. 저는 이제 뒤에서 얘네들이 위급 상황이다. 네, 그래도 힘을 좀 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잠시 딴 데 봤는데 와 하다만 4명이 없어진 거예요. 저 가보니까 옆에서 형님 안 되겠습니다. 너무 세다. 네, 안 되겠어요. 아니 너희들 다지면 내보고 어떡하라고. 나 혼자 남았는데.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겠구나. 일단 해보자.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힘 좋다고 내가 자부한 애들인데 이렇게 맥없이 당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붙었는데 처음에 넘어갈 뻔했어요. 걔가 위기가 있었군요. 순간적인 힘으로 네. 넘기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딱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부터는 얘가 힘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한 판 이기고 두 번째는 저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 나오고 살짝 쫄았어요. 이 덩치 보고 너무 큰데 하는데 이제 덩치 큰 사람들이 힘이 없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딱 그런 타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넘기고 세 번째 때 갑자기 왼손으로 승부를 봅시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네. 자기는 왼손잡이라면서 그래도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짝 긴장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왼쪽은 힘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다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왼손으로 이제 딱 잡고 시작하는데 얘 왼손잡이 맞아? 힘이 없었구나. 네, 힘이 없어서 그냥 쭉 넘겨버리고 네 번째에도 그냥 가볍게 이기고 드디어 이제 1대1의 매치. 네.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원탑인 줄 알았는데 네. 완력은 얘가 더 좋더라고요. 다섯 번째가. 그래서 다섯 번째하고 딱 잡는데 그 잘하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으면 힘이 알아본다. 느껴지나요? 네. 처음부터 막 제 손을 쪼우더라고요. 승부를 걸자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시작하고 이제 첫 번째 상황은 좀 반대 상황이 됐어요. 네. 제가 다 넘긴 상황인데 악력이 좋다 보니까 얘가 버티는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엎치락 뒤치락을 한 3-4번 정도 하고 와, 쉽지 않은 승부. 네. 마지막에 이제 다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도 그때도 심판이 그쪽 과가 보는 거라서 자기네들이 졌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이러는 거예요. 힘은 빠지고 있고. 근데 이제 딱 그러면서 이제 우연찮게 옆에가 보이는 거예요. 간절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눈빛들이. 안 되겠다. 이기자 하고 딱 넘겼는데 마침 딱 닿여가지고 양주를 탔던 그런 경험이 좀 나를 조금 힘으로 성장을 좀 시키지 않았나. 네. 근데 이거를 나 혼자 이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한테 힘을 좀 보태주면서 모두가 이긴 거 아닌가 해서 이거를 또 극복의 순간을 넣었습니다. 와. 여기서도 지금 3가지 에피소드 들었는데 결국에는 다 완승을 하신 인생 6번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뭐 갑자기 또 웃음이 터지셨어요. 또 이번에는 어떤 사유 때문에 웃음이 터지신 거죠? 사람이 너무 네. 아름다운 상황을 하루에 여러 번 듣다 보면요. 실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신 순간 아니 그냥 혼자 상상을 했는데 네. 여기서 제리님과 연호님이 팔씨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여기서요? 했는데 그냥 그게 좀 웃겼습니다. 왜 이런 상상이 들지? 재밌겠다. 네. 뜬금없어요. 버틸 것 같은. 뜬금없는 상상.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사실 두 분이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해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두 분이 하시는 장면을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무도 못 보셨거든요. 네, 앞으로도 못 보실 겁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더 박진감 넘치지 않을까요? 박진감이 아니라 지치죠. 진감이 있겠죠. 안타깝다. 네. 결국 이긴 사람 아무도 없고 상처만 받고 끝납니다. 그런가요? 양쪽 다 상처받습니다. 제리님이랑 해야 웃기죠. 제리님은 이렇게 팔을 쓰고 연호님 새끼손가락만 쓰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손목 잡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 안 됩니다. 이분 좀 있으면 결혼하셔야 돼가지고. 아니 그것보다는 저는 손목도 힘이 없어서 요 정도 팔꿈치 그냥 안 정도는 하는 걸로 하세요. 그냥 차라리 이 마이크 암을 잡고 이거를 넘기는 거를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5분을 쓰러뜨린 연호님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은 없다 판단이 됐어요. 아니 또 팔의 힘은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죠. 이렇게 예. 점점 갑니다. 아 네. 계속 세월이 갑니까? 가듯이 이제 아래로 갑니다. 그러면은 살짝 괜찮을까 싶기도 하지만 자 또 라디오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는 또 평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또 아름다운 사람들 아닙니까? 네, 아까 예. 민주님께서 이제 인생의 베스트 장면을 꼽으라해서 예. 했던 부분 중에서 노래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 갑자기. 이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이걸 예. 썼을 때 당시는 네, 네. 좀 노래에 대한 그런 게 어. 없었어요. 아, 그죠. 예, 네, 예. 맞아요. 뒤에 가서는 이제 음. 버스킹을 하는데 음. 제 노래를 듣고 뭐 떠날 사람은 떠나더라도 내 아.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오. 네, 그래서 조금 무대 공포증이 오. 극복이 되었어요. 네. 처음에는 항상 앞에 서면은 손 막 떨면서 저 떨고 있는 거 네. 아닙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네, 그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아집니다. 오, 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탄산 조심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떨었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노래를 불러준다 할 때는 떨리는 건 있지만 처음보다는 완전히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오, 예. 네, 그게 극복 사례 중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은 이제 친구와 함께 탑을 쌓고 함께 경기를 하고 또 팔씨름 함께 하는 건데 노래는 또 스스로 이렇게 극복해내신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게 사시네요, 진짜. 오늘 웃음이 많이 터지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너무 옛날에 이게 고등학교 때 저도 살아봤잖아요. 네. 이 시절에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감성. 한 살 차이기 그때가 때문에. 떠오르시나요? 네, 이 장면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이 또 팔씨름 남자들 또 하면은 또 예. 저는 또 여고를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장면들은 사실 볼 수는 없었죠. 네. 근데 또 얘기로나마 이렇게 남학생들의 학교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겠구나. 뭐 네. 축구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사실 저희는, 이게 예. 간단히 여고 나오셨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옆에 친구가 나보다 좋은데 취직했다는 것보다 내가 팔씨름 이긴 게 더 오래 갑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오. 대기업을 가든 어딜 가든 네. 그때 내가 팔씨름 이겼으면은 내가 오. 더 자존감이 올라가요. 오, 역시. 네, 왜냐면 그 또 또래들이 지켜보고 그쵸. 있고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폭발하기 때문에 네. 또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연호님께서 뭐 축구 경기에서도 그렇고 모든 순간에 이 짱을 먹으셨네요. 한마디로. 네, 적다 보니까 네. 제가 짱이었던 얘기밖에 네. 적진 않았는데. 네, 그렇네요. 좀 짱인 듯 여러분 네, 오늘 뭐 전교 명언 2등. 마무리를. 팔씨름도 이겨. 네. 네, 축구 골키퍼도 다 막아내. 좀 원래 못하는 게 저희 없으신 것 인생 같아요. 레코드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일 기억하고 싶은 순간 남기듯이 여기에는 여기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일지라도 네, 가장 기억하고 네. 싶은 순간 남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인생 지금도 또 다른 극복과 또 좋은 이야기들을 3번째, 4번째, 5번째 이렇게 이어가고 계신데 예. 야, 이때는 이랬었다라는 이야기를 근데 또 이제 제가 들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점은 네. 이제 고민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상황에 네. 제가 카드로 고민을 예. 상담을 해드려야 된다는 네. 게 지금 가장 또 사람이 이 흐름이 없어요 방송이. 흐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은 항상 흐름을 만들면 돼요. 거의 이 정도면 울들목인데요. 물을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 네. 땅을 파내면 됩니다. 네? 땅을 파내면 돼요. 그럼 길이 생겨요. 무슨 논리죠? 물길이 없으면 땅을 파면 거기 돌지 않나요? 땅을 파고 파면 물길이 되는 거예요.
고이지 제리님께서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아니 저는 너무 물을 좀 좋아요. 드십시오. 아니 저는 오늘 하나도 힘든 게 없고 너무 좋고 잘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흘려보내도록 하죠. 네, 흘려보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극복 이야기 많이 네. 나눴고요. 이제 네. 그 천사의 정원으로 한번 흘러가 보겠습니다. 네. 과연 이 님 좀 짱인 듯의 주인공 음. 이면호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네. 진짜 이게 여기서 혹시- 고민이 어떤 게 나오냐가 또 관건입니다. 네. 어떤 게 요즘에 고민일까요? 고민이 있으신지. 내가 노래할 때 진심을 담고 있는 걸까? 아니 잠시만요. 팔씨름 얘기하고 네. 인간 탑쌓기 하고 또 골키퍼 하다가 지금 네. 노래 고민을 얘기하셨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네. 좀 4차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요. 네, 아닙니다. 모든 아닙니다. 고민은 네. 이유가 있는 법. 예, 모든 네. 삶이 4차원입니다. 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예. 또 어떻게 될까요? 노래를 네. 진심으로 전달을 잘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한 장 뽑나요? 네, 이건 한 장 뽑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타이밍 카드. 언제쯤이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이거는 다 뽑아봐야 해석이 나오겠는데요. 카드도 지금 흐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3장 뽑겠습니다. 주세요. 네. 네, 과거, 현재, 미래 나왔고요. 미래가 다행히 석세스입니다. 우선 내가 과연 음악의 전달을 잘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던 방법은 좋은 경험이었다. 새로운 시도를 하라. 그리고 지금이 그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적기다. 퍼펙트 타이밍. 그리고 왜 그러냐를 돌아보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이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다르게 보면은 너무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까지 내 삶이 너무 잘 풀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들을 마주하기에는 내가 너무 내 전성기만 있었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forgiveness라고 돼 있는데 이게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지금 현재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지금 다르게 말하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 경험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고도 버텨야 되는 그런 포기하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런 게 좀 지금 필요함으로 사료되고 미래에는 그러다 보면 성공적인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그 성공 경험이 여러 번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다시 내가 성공했던 삶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당장은 지금까지의 과거는 잊고 무조건 실패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어떠신 것 같나요? 지금 실패가 많이 없었다. 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 모든 일에 항상 소년 감성이었어가지고 어디를 취업을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되고 또 그 일을 못하더라도 뭐 다른 일을 바로 찾아내고 저를 위해서 쓴 시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썼더라면 실패도 해봤을 건데 실패라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네. 그래서 정말 저 카드처럼 실패를 하면서 겪어봐야 내가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지금부터라도 좀 실패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게 보면은 그만큼 도전의 추진력을 좀 키우라는 거죠.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기보다는 깨지기 위해서 도전해보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되게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또 이제 오라클 카드 봤으니까 칭찬 한번 드려야죠. 네, 복채로 돈 대신 칭찬을 받고 있는데 돈도 좋아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은 항상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뜬금 처음 본 사이에 무슨 칭찬이냐 하시겠지만 이제 오늘 방송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런 거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우선 우리 제리님부터 한번 칭찬을 들어보죠. 저는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를 먼저 칭찬해 주시고 제가 먼저 칭찬해드리고 제리는 칭찬해드리고 그럼 돌려받는 걸로. 네. 우선 저는 연호님 칭찬을 항상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저 친구가 이제 칭찬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칭찬을 들으면은 거기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안 보인다는 거를 좀 칭찬을 하고 싶고 오늘 방송에 있어서는 또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한 것 같은데 무엇보다 칭찬할 점은 우리 051 FM이 이렇게 또 진심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에 부응하는 엄청 열정적인 그 심리 상태로 이 방송에 진심으로 참여해줬다는 것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그 열심히 참여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것들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연호님을 처음 이제 오늘 만나 뵈게 됐는데 저도 이제 게스트분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연호님께서도 되게 편안함을 주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연호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편안하다라고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연호님의 매력이신 것 같고 이렇게 사연을 쭉 듣다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순간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떤 게 좋았고 이런 거는 주위의 사람들과 있어서 힘이 됐던 것이다 하는 본인만의 그 깨달음을 항상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나는 뭐 2등 했어 그래서 좋았어가 아니라 항상 그 매 순간의 삶을 진심으로 좀 살아가시는 나만의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랬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나도 좀 더 한번 너무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때는 이랬지라고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만족스럽고 이때는 이랬다라고 더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아가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요? 생각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라고 너무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는 민주님 다음에 제리님 이렇게 네. 칭찬을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민주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많이 아는 사이이시고 저한테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항상 욕을 먹었던 부분은 내가 잘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잘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시작한 애고 이제 배워가는 사람인데 왜 계속 네가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 너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평소대로 내가 딱 주문한 것만 딱 그것만 잘 해결해 나가면은 문제없이 너도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편하게 나를 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의 기억에는 없는데 되게 따뜻한 사람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친형 같고 저를 누구보다도 챙겨주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고 내가 큰다면은 민주님처럼 좀 크고 싶다. 살 많이 빼야겠는데요, 제가 빨리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따라오면 안 돼요. 또 이 칭찬에 낯간지러우셔서 이렇게 또 화제를 돌리십니다, 민주님이. 그런 거는 좀 넘어가 주시죠. 네. 간지럽습니다. 네. 그리고 제리님은요. 예. 일단은 오늘 저랑 처음 뵙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시든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또 말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할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좀 재밌게 풀어내 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좀 더 라디오를 한다고 하면은 제리님처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또 다음에 또 이 인생 라디오를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제리님하고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스러운 말씀. 이 부산 보이는 라디오 너무 재밌게 즐겼고요. 또 다른 주제로 해본다고 하면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었던. 혹시나 우리 그 051 FM의 DJ를 해보신다면, 잘하실 것 같아요. 차분하게 이빨에 나무젓가락 끼우고 발음 연습하다가 서울말 좀 연습하셔가지고 방송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하니까요. 우리 PD님께서는 열린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오늘 연호님과 함께 한 인생 레코드 부산 4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이 끝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봄바람이 이제 솔솔 불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요? 마지막 마무리 멘트. 준비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로 온천 차원에 가보시면 지금 벚꽃이 휘날리고 있어요. 이제 벚꽃이 좀 보이나 봐요. 네, 많이 갈 때 되셨네요. 휘날리고 있습니다. 마음에도 분홍색 벚꽃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볼이 발그레일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제리님의 앞으로의 그 웨딩 마치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빛깔을 앞날을 기대하며. 오늘은 명언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리님 결혼 축하드립니다가 오늘 명언입니다. 아니 지금 누가 들으면은 지금 당장 결혼하는 줄 알겠어요. 당장 하십시오. 벚꽃이 지기 전에.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